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진장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햇빛 7 시리즈, 이별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 책, 무릎딱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책 소개, 또 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책들을 좀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막 저거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4월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도 괜찮겠다 싶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16일이에요. 음, 4월 16일 하면 또 기억해야 되는 날짜인 거 네. 아시죠? 그래서 보면 4월에는 이런 날들이 많거든요. 음. 저한테는 좀 특별한 4월 3일 있고, 또 오늘 같은 4월 16일이 있고, 또 붕괴하고 억울해하는 4월 19일도 있고, 또 여러 음, 가지 날짜들이 있는데,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했던 그림책이 보면 달항아리라는 그림책이에요. 알항아리. 달항아리라는 그림책인데요. 책은 조영지라는 작가가 자신의 첫 책으로 쓴 그림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서평으로 들어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좀 묘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집안 또한 4.3 피해자 가족의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딱 4.3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이게 약간 6.25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음, 4.3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은 달 항아리. 음, 보면 뒷면에는 진짜 항아리네요. 이렇게 생긴 항아리를 달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옥련나무로 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떠한 전시장에 이렇게 달항아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달항아리가 주인공이겠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음, 나무 껍질처럼 거칠던 손바닥, 세상 제일 귀한 것이냐? 나를 공들여 닦아주던 손길. 억청내는 일본인 지주집의 신부였습니다. 어, 그 일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그 사람이 수집했던 항아리였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에 신고 살던 사람이 청소하느라고 닦아주었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음, 정성껏 닦아주었나 보죠.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나 봐요. 해방이 되던 날 지주가 아끼던 수집품들도 다 두고 도망을 가자 억청내가 나를 품에 들었습니다. 어,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피신을 한 거죠. 어, 피해를 입을까 봐.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되게 좋지 않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떠난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 살던 억청래가 요거 하나쯤은 이렇게 자기가 아끼던 것처럼 챙겼어요. 보세요. 되게 아꼈던 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아낌을 받던. 음? 그런데 일본이 지나가고 나서 얼마 없어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동네가 온통 발소리로 가득 차던 그날 밤.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강을 건널 수 없다며 한참을 울던 억청내는 나를 감자와 쌀로 가득 채워서 산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총소리가 골짜기, 총소리에 골짜기가 흔들리던 날이면 억청내가 찾아와 감자와 쌀을 꺼내갔습니다. 이렇게 비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꺼내간 쌀은 배고프다고 울던 아이들 몫이 아니었어요. 어, 배고프다고 엉겨보는 아이들을 뿌리치고 떡을 쪄서 바쳤습니다. 누군가 누군가한테 바쳤냐면 한 번은 북에서 온 군인한테, 한 번은 미군과 함께 온 경찰들한테. 응, 우리 아이들 못 건드리게 하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먹을 것을 내밀면서 잘 보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나는 자꾸만 비어가는데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어느 날 오래도록 나를 어루만지던 억청내는 남은 감자를 모두 싸들고 떠났어. 응. 그리고 시간이 흘렀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옵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한 사람. 뽀얗게 보았는데 얼룩이 생겼네. 그래, 너구나. 네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끝이 나는 그림책이. 응. 보면 옛날에 제주도가 그랬어요. 응. 남자들이 아니면 이제 피신하기 위해서 들로산으로 숨었거든요. 숨었는데 숨지 못해서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죠. 네. 그랬던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는 이제 북에서 내려오죠. 음, 먹을 것을 구하려. 북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산에서 음, 내려오죠. 또 그렇게 내려왔다 가면 또 경찰이 또 쫓아 또 오는 거예요. 응, 음, 내통하지 않았냐, 정보를 주지 음, 않았냐, 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어, 그랬던 상황들이 여기 안에 이제 6.25라는 배경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자꾸 제 이야기로, 저희 집 이야기로 보이더라고요, 이 책이. 음,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경험한 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들어서 보아서 아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지인장님께서는 또 제주 분이시고 또 그걸 직접 음. 어, 어떻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경험한 건 없죠. 저도 경험한 그때 세대는 맞지 아니고, 않으니까. 저 또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게 한 음, 35? 그쯤 음, 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권? 음, 그때쯤에 돼서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함구령처럼, 음, 음, 함구령처럼 집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을 꺼내 놓으면 그 다음 어느 순간 없어지고, 어,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김대중 정권이 지나고 노무현 정권이 지나면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드러나도 되는 분위기로 변해가니 음, 이제 슬슬
응, 이야기가 맞아요. 들려온 거죠. 응, 음, 들려와서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아무 뭐가 없었거든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4월 3일이 되면 꼭 평화공원을 가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옷을 곱게 입고. 음, 어, 그게 왜일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 시즌 한 4월 달쯤 되면 관련 책들이나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순이 삼촌 같은 경우도 읽었었고 또 음, 이제 그 우리 요번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도 읽었었고 그 관련된 뭐 영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파요. 어,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힘들고 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보면서 되게 어려운데 요번에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가 어,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하고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세 권을 읽었거든요. 한강 책을. 음, 네. 그런데 셋 다 너무 이렇게 뼛속까지 아린다? 음, 그 한강의 책은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읽어내기가. 맞아요. 응. 그걸 읽어, 뭐, 그 문체는 응, 어떻게 보면 아주 서정적이기도 네, 한데, 네, 그, 그 안에 있는 팩트는 응.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 나가면 채식주의자도 그랬거든. 채식주의자도 그냥 덤덤하게 그냥 툭툭 말을 뱉거든요. 맞아요. 말을 뱉듯이 그냥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말들을 툭툭 뱉어내는데 읽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뼛속까지 아프게. 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읽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읽는 걸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직시해서 이렇게 글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너무 이렇게 읽는 사람도 힘든데 쓰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나름. 대부분 그런 평이시더라고요. 나름 괜찮았어요. 이게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이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된 것 같은? 음, 음, 너무 아픈 것들을 계속 보다가 그거에 약간 치유 단계에 넘어와서 그래서 음,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음, 되었나? 라는 음,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되게 다양한 그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음, 어떤 데서는 뭐 굴 안에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 데는 학교 앞 운동장에서 이렇게 집단 음, 사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 데서는 뭐 진짜 막 그런 그 바위 틈 이런 데서 이러기도 하고, 음. 이런데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바다에 던져요. 어,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가 뜯어먹거든요. 어? 음.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그 당사자의 자식들은 물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어느 물고기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먹었을지 음, 모르니까 음,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차마 입에 댈 수가 없는 거야. 음, 어, 그런 분들이 그런 죽임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덤덤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되게 몰라요. 제가 조금은 치유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도 음. 모르겠어. 예, 계속 공부를 해서 좀 그런 네. 단계에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번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덜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 책은 그 채식주의자를 읽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저는 소설류를 거의 안 보는데 네.
이번에 그 상을 탔다 음, 소리를 듣고 다 샀어요, 책을. 음, 채식주의자를 딱 맨 처음에 읽었는데 좀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단계?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소년이 온다와 음, 작별하지 않는다를 뭘부터 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야 돼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년이 온다부터. 단계여서 지금 그게 이제 저도 저의 읽고 그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달 항아리라는 음, 그림책은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이별 시리즈 첫 번째 만났던 무릎 딱지는 첫 페이지부터 음, 첫 페이지부터 쿵 하는 음. 마음이었다면 네, 오늘 이 달 항아리는 이 달 항아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 달 항아리의 관점에서 이걸 음,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 지난주에는 정말 첫 장에서 쿵 했다면 음, 이 오늘 그림책은 느낌이 그게 마음이 사무쳐서 차마 끄집어내기 힘든 음, 슬픔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그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5.16 피해자들이든 아니면 오늘 같은 세월호 피해자들이든 아니면 사상 피해자들이든 이 피해자라고 하는 그 집단의 가족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음, 음, 무엇으로 어떻게 음, 감히 라는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그날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언급을 해줘야 잊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안 꺼내주면 음,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시즌쯤은 한번은 이렇게 얘기를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에서는 요거를 하나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책을 계속 찾았거든요. 음, 근데 못 찾겠는 거야. 이거를 음, 지난주에 하고 싶은데 못 음. 찾아가지고 오늘 결국은 도서관에서 찾아왔거든요. 아, 어, 그러셨구나. 빌려왔는데 오늘 딱 음, 보였어요. 음. 빌려오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왔는데 책이 보였어.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안 보이냐고. 그렇게 진짜 찾을 때는 찾으려고 하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 안 보이는데, 어, 진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오늘은 이런 주제를 다뤄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카테고리의 그 죽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고 또 음, 이런저런 되게 색깔이 다양하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지 그럴 것 같아.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 주제가 이별 시리즈라고 했지만, 이 음, 이별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음, 그래서 정말 이게 회차마다 그림책이 다른 느낌의 또 음, 우리가 죽음과 이별이라는 이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별 시리즈, 에피7 이별 시리즈 첫 번째 책 무릎딱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책 달 항아리 편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책 이별 시리즈 세 번째 책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진당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